9월 24일 목요일 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살을 당했고 북은 바다 위에 떠오른 그의 시신을 불에 태웠습니다. 금강산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이제는 총질의 화형. 정말 북한은 그간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을 한 건지 아니면 납치를 당한 건지 지금은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그를 살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신 김현미 장관님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9월 21일 정말 놀라울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재건축 2년 거주 비규제지역도 사정권. 지난 6.17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조합의 분양 신청 전까지 2년을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새 아파트를 배정한다 라는 규제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비규제 지역에서도 해당이 된다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으려는 시점에 갑자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될 시 갑자기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도 모조리 현금 청산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안 그래도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에 강남이라도 저렴한 전세가로 공급되었던 매물들이 집주인들이 서로 들어가겠다며 소멸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전세 매물도 소멸시킬 요령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유주택자에게는 정말 냉혹할 정도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나는 해당 없으니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만 서로는 여기서 각설을 하고 오늘 본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석 이후 서울 집값 전망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강남 집값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설령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던 일시적 하락이 오던 간에 그 기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후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폭등하면 전국적으로 여파가 크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강남 집값만큼은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자자들의 지방 원정 투자 여부의 지표로도 볼 수 있어 지방 투자자 역시 강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강남 부동산이 추석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25년부 자사고 폐지입니다. 국가에서는 투기꾼을 집값 상승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각종 규제로 투기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을 투기꾼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재 정부 정책 행태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 집값 상승 원인 중 50%가 넘게 차지하는 요인은 정말 단순하게도 자녀 교육을 위한 실수요자의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년 이후 자사고 폐지 확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일반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강남에 집중된 좋은 일반고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들의 수요로 인해 강남 집값이 탄탄하게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과거 자사고 도입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강남에 몰려있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강남 집값 안정화의 수단이었던 자사고 설립은 번복하고 오히려 자사고 폐지로 가게 되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게 되면서 강남 집값 상승 동력의 불씨를 더욱 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해서 강남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밥그릇 뒤집듯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들어가서 강남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지만 달라지는 교육 정책에도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이 많기에 20, 30대 젊은 부부들의 수요도 많은 곳이 바로 강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일부러 왔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아이가 효도를 하게 된 거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는 교육 수요 분산과 강남 집값 안정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를 의도적으로 없앤 것은
현 정부는 애초부터 강남 집값 안정화는 관심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강북에 했던 것처럼 강남의 명문고를 외곽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강남에만 54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명문고가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새로운 학교가 대체하게 될 텐데, 즉 새로운 학교가 자연스레 명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강남으로 향하는 교육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은 축소하고 고교 내신을 강화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치동 학원가는 수능 중심 형태이며 전국 단위 대규모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입시가 고교 내신 위주라면 지역 해당 학교 위주로 학원이 발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시 비중에 고교 내신을 크게 반영한다고 하면 전국 고교 간 상대적인 수준 격차라는 난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추석 이후 강남 집값 전망을 상승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25년부 자사고 폐지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상상 이상의 재정 지출입니다. 자, 이 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